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이동도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주식은 20%, 기본적으로 증여세율 10에서 50%.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증여세율은요, 10%, 20%, 30%, 40%, 50%밖에 없어요. 중간에 다른 세율 없어요. 딱 떨어져요, 증여세율은. 그러니 객관식 문제에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게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네. 자, 보시면 되고요. 이거 주식 양도. 이거 됐고요. 이건 보고요. 자, 요걸로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리가 저가 양수도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으로 다 정리를 해볼게요. 고가 양수도, 저가 양수도. 그 말은 시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더 비싸게 팔거나 더 싸게 팔았었을 때 문제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삼겠다는 표현을 조금 유식한 말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같죠? 풀면 안 어려워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계산한 거 내가 부인할게. 그걸 한 번에 딱 이렇게 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시가의 개념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같은 거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그 공시지가가 있고, 그 건물에 대한 건 또 어쨌든 국토장관 뭐 고시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시가로 인정받는데 그것도 시가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거기 있는 나온 금액하고 실제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것들을 그걸 한참 다시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많이 올려놨다 뭐 이런 거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국세청 입장에서 특별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있고요. 아파트예요. 우리 옆집이 있어요. 이 옆집이 기본적으로 이사를 갔는데 얼마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어요. 신고된 내역이. 내가 이사를 가는데 그 금액이 공시지가나 뭐 이런 것들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럼 내가 이걸로 신고했었을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다운 계약서를 해가지고 신고한다 해도 국세청에서는 실제 시가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가다. 객관적인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걸 시가로 보겠다. 한 명은 안 돼. 왜? 한 명하고 짤 수 있으니. 2명 이상의 한 거에 평균을 내라. 라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게 시가다. 그래서 시가는 정해졌어요. 시가까지는. 시가로부터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가 예시로 해놓은 건데 헷갈려요, 보면. 그래서 저를 보고 통으로 이해를 해놓으면 보면 이해가 돼요. 자, 고가로 팔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싶으면 저가로 팔고 싶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고가로 사주면 되죠. 둘 다 똑같은 거다. 쪼개지 말자. 통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어쨌든 이익을 내가 얘한테 분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전제.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과 특수관계자냐 아니냐예요. 또 복잡하게 가면요. 특수관계자도 상습법상 특수관계자가 있고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또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설팅할 때 해당되는 특수관계는 대부분이 법인과 관련된 거나 가족과 관련된 거에 불과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관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계에서 첫 번째, 비특수관계자 먼저 가죠. 비특수관계자 간에는 기본적으로 저가로 양도를 해도 부당행위 계산은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비특수관계자끼리 뭔가 거래를 하는데 거래 상대방끼리 알아서 했겠지. 그걸로 가지고 부당행위를 걸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론 되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인 간에도 증여 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타인 간에도 증여 부분에 해당되니까 증여세는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디까지를 넘어서면 물리겠냐?
3억을 넘어서면 물리겠다예요. 되셨어요? 비특수관계자 간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해서 양도세 신경 안 쓰겠다. 증여세는 신경 쓰는데 3억 넘어가는 것까지만 신경 쓰겠다예요. 되셨죠? 3억이 안 넘어가면 신경 안 쓰겠다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뒤에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기준돼 있어요. 두 번째,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면 특수관계자끼리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겠다. 그 기준이 뭐냐? 기본적으로 5%와 3억 중에 기본적으로 작은 금액 한도를 벗어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려면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다 갖고 와서 다 검토해야 되고요. 그 계산을 하는 날까지 결산을 다시 봐야 돼요.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를 한다면 이미 결산 나온 12월 말일자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죠. 3월 7일이 됐어요.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월 6일자 최소한 그때까지에 대한 걸 결산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매출 손익계산을 다시 만들고요. 그거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자산에 다 붙여서 그거 갖고 다시 계산을 돌려야 된다고요. 복잡하다고요. 자, 그래서 5%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서는 오케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5% 룸이 생긴 거예요.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특수관계자끼리의 거래에서는 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하겠다. 자, 두 번째, 그럼 증여세는 당연히 증여이득을 상대방이 받았다면 증여세를 물리는데 그 기준이 전체의 30%, 그 다음에 3억 중에 작은 한도를 넘어선 부분만큼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다 물려도 될 텐데 왜 그만큼만 물리나? 왜 그럴까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10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7억에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원래 10억짜리인데 7억에 팔았다면 내가 원래 살 때 1억에 샀어요. 근데 10억에 팔아야 되죠. 9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죠. 3억만큼의 양도세를 안 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 맞죠? 근데 원래대로 했었으면 양도세 내고 끝난 거죠. 증여세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양도세를 부과했어요. 그쵸? 거기다가 가산세도 때리고 이러면서 해서 더 걷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증여세를 또 매기는 건 이거는 이중과세예요. 하지만 페널티 개념으로 해서 처벌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처벌적인 것도 다 해버리면 아무리 국민이 호구지만 그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0%하고 3억 중에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부분은 봐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조금 헷갈리죠? 네. 그래서 아까 거래와 관련된 주식 거래, 그 다음에 차명 주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컨셉들, 거래를 할 때는 이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그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양도자한테는 양도세, 양수자한테는 증여세. 왜? 기본적으로 양수 받은 사람이 이익을 받은 사람이니까 증여세를 내는 거고, 양도자는 양도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줄였으니까 양도세 내는 건 맞죠? 됐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비특수관계자 먼저 할게요. 그러면 비특수관계자는 어떻게 됐었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 없죠? 그죠? 특수관계자는 부당이익 계산이 있죠? 이 둘 다 증여세는 한다 그랬죠? 증여세 기준은 비특수관계자는 3억까지 빼준다 그랬죠? 특수관계자는 30억하고 3억에서 시가에서 작은 거까지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증여세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저가 양수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고가로 내가 사준 거의 개념은 조금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그것까지 생각하면 양쪽이 갑자기 헷갈리니까 내가 저가로 매매했다. 그쵸? 그 앞에 케이스 요거 하나로만 요거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되셨죠? 되셨죠? 다 이해는 안 되실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시면
그 요약되어 있는 그 안에는 조금 더 그래도 항목마다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받아들이시기 쉬우실 거예요.